인포맥스로 여는 아침 굿모닝 인포맥스. 이번에는 경제 이슈를 뜯어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깊이 있는 소식을 쉽고 재미있고 알차게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텐데요. 요즘 삼고 현상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그야말로 이 많은 경제 주체들에게 부담이 되는 요즘인데요. 네, 위기가 찾아오면 가장 약한 고리부터 타격이 먼저 시작이 되죠. 네. 이 말씀하신 삼고 현상 때문에 네. 우리 스타트업, 벤처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한참 경기가 좋았던 작년만 해도 스타트업들의 IPO, 즉 상장이 줄줄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상장 계획을 철회하거나 연기하고 미루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한 이슈를 저희 유창희 경제평론가 모시고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작년만 해도 상당히 분위기 좋았어요. 좋았었죠. IPO들이 많이 투자 유치가 많이 네. 활발해지고 IPO 계획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시장에 풀린 유동성이 갑자기 줄다 보니까 그렇죠. 일단 재무적으로 취약한 네. 스타트업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일단은 금리가 많이 네. 오르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고요. 최근에 스타트업 한 250개사를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응답 기업 중에서 10군데 중 6군데는 상당히 힘들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코로나 때문에 내수 시장이 부진했었던 것도 있지만 네. 최근 들어서는 스타트업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거에 대해서 좀 힘든 그 애로사항을 많이 표시했다고 합니다. 네. 뭐 일예로 그 작년 그러니까 7월 같은 경우 보면 스타트업 관련된 투자 금액이 한 2조 2,200억 정도 됐다고 해요. 네. 근데 올해 동일한 7월 달 올해 보면은 8,368억에 그쳤다고 해요. 아이고. 그럼 거의 한 70% 이상이 그러네요. 줄어든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타트업 관련된 벤처 기업들이 많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고 그 벤처 투자 캐피탈 같은 경우도 시장의 유동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전하고 좀 다르게 네. 좀 안정적인 실적을 좀 보여주는 기업을 집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약간 성장성을 많이 봤다라면 네. 지금은 수익성을 좀 많이 보고 있죠. 그렇군요. 그래서 뭐 일예로 본다라면 그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네. 작년에 상장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그렇죠. IPO. 네, 그래서 얘기 많이 나왔죠. 뭐 나스닥에 상장을 좀 고집을 했었는데 네. 그게 이제 미뤄진 다음에 지금 국내에도 상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김슬아 대표님의 지분이 지금 5.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 지분이 이제 뭐 중국계 자금이라든지 미국계 뭐 러시아계 캐피탈 쪽으로 좀 매각을 하면서 왜냐하면 자금이 필요하니까 계속 적자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정도로 상당히 좀 힘들다고 하고 있고요. 네. 뭐 이건 뭐 이제 비단 중소 혹은 시작한 스타트업체뿐이 아니라 네. 뭐 좀 성공한 기업들도 좀 자금난은 아니지만 네. 이런 주가가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애로사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좀 카카오, 네이버 네. 좀 사태가 좀 있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작년에 카카오뱅크라든지 카카오페이라든지 카카오게임즈가 순차적으로 최근에 한 2년 사이에 많이 상장을 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 많이 좀 어떻게 보면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의 복지 차원에서 도와준 게 자사주 네. 매입이었어요. 네. 네. 근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그 자사주 그러니까 그 공모가가 39,000원이었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장중에는 94,000원 첫 개장했을 때 94,00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15,900원대까지 하락을 했어요. 그럼 자료화면 보시면은 예. 한 작년 8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우하향하는 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네. 쭉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투자를 했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1년 연봉이 날라갔다. 1년 동안 회사에 무료 봉사했다. 그렇군요.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예. 또 좀 과도하게 좀 그 자사주,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자사주를 매입하신 직원들 같은 경우는 왜냐면은 공모가가 39,000원 정도인데 지금 16,000원이면 네. 거의 50% 정도 하락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손실도 있고 이자 비용도 내야 되다 보니까 네.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뭐 대리운전도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릴 정도로 네. 성숙된 기업도 지금 힘든 상황인데 네. 그럼 뭐 이제 막 시작하는 기업들은 네. 자금이 더 힘들겠죠. 네. 그 스타트업이 유난히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어려운 네. 그런 이유를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스타트업 기업들은 뭐 이른바 시리즈 A에서 시리즈 C로의 투자 공식을 채택하고 있다고 해요. 네. 이게 뭐 실리콘밸리의 간행을 빌려왔다고 하는데 네. 시리즈 A에는 최초의 이제 어떤 뭐 보면 투자 자금이죠. 그렇죠. 회사를 만들기 위한 자금이고 이것을 통해서 좀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네. 투자금을 유치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시리즈 B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유통을 하거나 하기 위해서 또 자금이 필요하고 거기에 자금을 조달한 기업이 이제 성공한 케이스로 가게 되는데 이걸 이제 시리즈 C라고 해요. 네. 근데 우리나라의 스타트업의 상당 부분이 약간 이제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근데 주로 그렇죠. 예, 근데 플랫폼 기업이라는 뜻이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그 전통적인 그 사업 모델을 디지털로 변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방이라든지 그렇죠. 다방 같은 거.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 집을 구하거나 했을 때는 직접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그렇죠. 뭐 물건을 보고 했지만 네. 지금은 이런 그 모바일이라든지 네. 컴퓨터로 집을 보고 계약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뭐 그런 거라든지 뭐 대표적으로 그 배달 어플 같은 거. 그렇죠.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네. 요기요 같은 게 네. 이런 플랫폼에 가장 그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회사들의 가장 큰 뭐 단점과 장점은 뭐냐면 일단은 독점적으로 시장을 잡아놔야지 수익이 커질 수 있는 거거든요. 뭐 배달의 민족 같은 경우는 지금 한 60% 정도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네. 하니까요. 근데 이 시장을 독점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출혈 경쟁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다른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서 본인들이 네. 먼저 앞서 가야 되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자금이 계속 필요하고 네. 그럼 자금을 유치해서 시장을 확대하고 네. 또 자금을 유치하고 이게 계속 무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해서 성공을 좀 해야 되는데 시장에 유동성이 많을 때는 전혀 문제될 게 없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금융시장이 워낙에 좋지 못하고 있죠. 네네. 특히 이제 금리가 좀 높게 형성되고 있다 보니까 스타트업체들이 자금 조달 좀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250개 업체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네. 뭐 10개 중 6군데는 작년 대비해서 경영이 상당히 힘들다. 어렵다. 예, 어렵다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 코로나 등으로 해서 내수 시장이 좀 안 좋은 이게 빨리 회복되지 않는 부분들이 그렇죠. 있고 네. 가장 큰 문제는 투자 심리가 좀 약화되어 있다. 음. 그러니까 시장에서 자금을 좀 많이 유치를 해서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네.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례로 작년 7월달 같은 경우는 스타트업 총 투자 금액이 2조 2,290억 정도였거든요. 네. 근데 올 7월은 8,368억이에요. 아이고. 그러면 한 70% 이상 네. 줄어들다 보니까 네. 상당히 자금 조달을 좀 힘들어하고 있고 이러한 것들이 좀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힘들면은 네. 상장이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주시장도 지금 좋지 못하다 보니까 IPO 쉽지 않죠. 네. 대표적으로 마켓컬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나스닥 상장을 고집하다가 네. 실패하고 지금 국내 상장도 못하면서 예. 대표의 지분이 5%까지 줄어드는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유난히 스타트업의 어려운 이유들도 있을 텐데 네. 이 부분도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 이제 스타트업체들은 대부분 이제 한 3단계의 자금 조달을 한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회사를 만들어야 되니까 초기 자금. 이건 뭐 개인들이 이제 만들어내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좀 만들어서 자금을 유치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상품을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공급을 하는데 또 마케팅 비용이라는 이게 들어가기 또 때문에 비용 또, 들어가죠. 자금을 유치하죠. 네. 그래서 요 3단계까지 유치를 하게 된 기업은 조금 이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평가를 많이 하는데 네. 다만 이제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깝게도 약간 플랫폼화된 사업 구조를 많이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냐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방식으로 하는데 네네. 기존의 정통적인 방식에서 네. 약간 이거 디지털 구조로 전환시킨 것인데 일례로 뭐 직방이라든지 직방. 다방 네. 그리고 뭐 배달의 민족 뭐 요기요 같은 거죠. 네, 네.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집을 봤다라면 지금은 모바일 어플이라든지 그렇죠. 뭐 그 컴퓨터로 보면서 계약을 하거나 네. 배달도 뭐 특정 그 가게에 전화를 해서 네. 배달을 시켰다라면
어플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하죠, 이제는. 예전엔 배달도 안 됐던 제품 맞아요, 그 맞아요. 상품들도 배달해서 먹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인데 이런 플랫폼 업체들은 결국에는 그 시장을 거의 독과점 형태로 이제 장악을 해야지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죠. 여러 영세 업체들이 많이 나아질수록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출혈 경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마케팅도 많이 해야 되고 쿠폰도 많이 쓰고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금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장이 좀 금융 시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힘든 부분이 첫 번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시장이 뭐 금융 시장이 좋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자금 한정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무제한으로 뭐 돈을 뽑아 쓸 수는 없는 거니까. 네. 근데 지금 그 큰 기업들이 자금 조달을 좀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가장 크게 좀 안정적인 채권이라고 하면 국채라고 네. 말을 하고 있고 그렇죠. 그렇죠. 국채 버금가는 게 공기업 관련된 채권이거든요. 네. 근데 한국전력이 지금 계속 적자가 좀 심하다 보니까 그 매월 평균 한 1조에서 2조 원 정도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올해마도 지금 한 13조 이상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금리 조건도 굉장히 좋아요. 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 연초에 2.7% 하던 그 한전채 3년물 발행 금리가 지금 5.6%까지 네. 올라왔어요.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한국전력은 안전하기도 하고 네. 망할 가능성은 없으니까 예. 수익률도 높다라는 네.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이쪽으로 이쪽으로 흘러가는 블랙홀처럼 예. 뽑아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앞에서 잠깐 말씀하셨지만 ABCP 같은 경우 네, 네. 이런 게 좀 불안하다 보니까 기업어음 채권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기업어음이 예전처럼 안 좋은 기업이 아니라 롯데캐피탈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은 기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카드 기업, 이런 여신 기업들의 금리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OK캐피탈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기업어음이 7.5%의 거래가 됐다고 해요. 아유. 근데 이게 작년 같은 경우는 3.2%였거든요. 두 배로 네, 올랐어요. 두 배로 올라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금을 흡수하는 자금이 다 흡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벤처 캐피탈 쪽에 자금이 들어가는 게 상당히 좀 예전보다는 좀 못한 상황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이제 스타트업 자체의 문제라고 할 것 같으면 네. 초기 사업할 때 보통 아이템이 많아야 두 개, 뭐 한두 개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템을 선정했을 때는 상황이 괜찮은데 네. 코로나19나 뭐 이 팬데믹 상황에서 막 예를 들어 유행했던 아이템이라고 하면 지금은 유행이 가버리니까 네.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업종별로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업종별로는? 뭐 대표적으로 이커머스 전자상거래 시장에서 가장 핫했었던 게 네. 새벽 배송. 네. 그렇죠. 그리고 뭐 당일 배송이라고 하죠. 좀 네. 빠른 배송. 이게 상당히 유행을 했었는데 이게 소비자들한테는 상당히 좋다 보니까 너도 나도 다 진출했어요. 네. 근데 수익성이 좋지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뭐 롯데쇼핑이라든지 뭐 BGF 리테일, GS 리테일 같은 경우 아예 새벽 배송을 없애버렸습니다. 네. 그러면서 수익성 관리를 좀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배달 플랫폼 역시 마찬가지로 네. 그 뭐 배달 민족의 요기요가 대부분 독과점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나머지 기업들이 좀 비용이 증가하면서 좀 수익성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출혈 경쟁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일각에서는 이런 부분을 좀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 네. 근데 뭐 이게 사실 경기가 좋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지금 투자가 계속 유치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문제가 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일단 빚을 내서 투자를 받고 투자를 받으면 또 빚을 내서 또 다시 투자하고 이런 연결고리가 이제 스타트업은 거의 생명인데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끊어지면 크게 이제 곤란을 겪는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못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참 애매한데 캐시 버닝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돈을 불태운다. 불태워서 네, 어떻게 해서 내가 불태워가지고 시장을 잡겠다. 뭐 네네네. 이런 용어인데 네. 어쨌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을 장악을 해야지 큰 이익을 낼 수 있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더 무리한 경쟁을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우리가 4, 5년 전에 보면은 그 할인 쿠폰을 판매하는 그런 사이트가 유행을 예, 했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진짜 평상시 자주 이용 못했던 뭐 뷔페라든지 네. 호텔이라든지 네. 여행 상품을 이용하면서 상당히 그렇죠. 좋았는데 예. 너도 나도 출혈 경쟁을 하다 보니까 네네. 좀 부도가 나는 지금 그나마 남아 있었던 팀원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매각이 이루어졌었고요. 예. 그리고 또 이게 안 좋은 사건이 발생됐었던 게 다들 아시겠지만 작년에 머지포인트라는 회사가 예, 있었어요. 그렇죠. 예. 이 회사가 이제 100만 명의 가입자가 있었는데 네.
그냥 무조건 20% 할인 이런 걸 모태로 해서 사업을 펼쳤는데 네. 네네. 이게 결국에는 약간 폰지 사기처럼 지금 진행이 됐었고 네. 그렇죠. 한 1,000억 정도의 피해를 발생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좀 한마디로 좀 무분별하게 사업을 펼치다가 실패를 좀 했었고, 근데 그래도 성공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긴 하죠. 쿠팡 같은 거, 로켓 배송관이라든지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지금도 조금 관심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엔 자금이 돌아야 되는 것인데 네. 자금 들지 못하다 보니까 서비스가 좀 안 좋아지고 또 매출도 줄어드는 이게 좀 계속해서 악순환이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 악순환 속에서 사실 지난번에 있었던 이 카카오 먹통 사태고 네. 어쨌든 정치권에서는 또 규제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어쨌든 이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또 기울여야 되고 굉장히 네. 좀 고민이 많은 시점인 것 같아요. 네, 뭐 카카오 먹통 때문에 플랫폼 규제가 다시 언급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뭐 종로에서 뺨 맞고 맞아요. 한강 가서 눈을 긴다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스타트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규제를 좀 급격하게 좀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도 국가 재난 시설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고 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라든지 온풀법이라고 하죠. 그리고 네. 독과점 방지법 추진이 좀 탄력을 받고 있는데 네. 뭐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권도 잘한 건 없다. 왜 그러냐면 2019년도에 KT 아현동 화재 사건이 발생을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거의 서울의 절반 지역이 기억납니다. 몇 시간 네. 동안 막 불통되고 예. 편의점이라든지 가게 소상공인 결제 안 되고 막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예. 그러면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것을 조금 미리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번 사태가 좀 발생한 것은 또 정치권도 아예 좀 그 자유롭지 못하다 전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성급하게 만들어지게 된다라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스타트업 기업들은 자금 유치도 힘든 상황이고 네. 또 예상하지 못했던 규제가 발생하게 된다라면 어떤 사업을 펼치는데도 뭔가 또 변화를 줘야 되는 부분들이 또 애로사항이 나올 수 그렇습니다. 있겠죠. 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풀어 나갔으면은 좀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그럼에도 이 우리 스타트업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이제 가야 할 것 같고 사실은 이게 기업 가치가 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시기라고도 볼 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는 좀 이제 뭐 민첩하게 좀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금 이제 상당히 힘든 어두움의 시기죠. 좋을 때는 뭐 너도나도 뭐 잘할 수 있지만 하지만 또 반대로 이런 시기에도 잘 이겨내면 좋은 기업들이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뭐 네. 예를 들어서 뭐 닷컴 버블 때는 아마존이나 구글 같은 기업이 있었고 08년도 금융위기 때는 우버라든지 에어비앤비 네. 같은 기업이 성공을 했는데 좀 힘들 때 이런 기업들 잘 투자를 해보신다라면 좋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화면 보시면 애플 주가 같은 경우 보면 2015년부터 지금까지 보시면 22불 하던 게 지금 150불, 뭐 장중에는 180불까지 갔었는데 이게 이때 당시 22불이 아니라 액면 분할을 해서 22불인 거예요. 네. 그러면 이미 10배 올랐다가 또 10배 오르는 부분들 맞아요. 이렇게 10배, 100배 되는 기업들을 찾을 때는 힘들 때 잘 선별하면 좋다. 애플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고인이 되었던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한때 쫓겨나기도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었다가도 혁신을 하면서 성공했었던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처럼 우리나라 기업들도 이런 기업을 잘 찾아서 투자를 하신다라면 네. 뭐 길게 봤을 때 좋은 기회도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말 뭐 위기를 이제 기회로 저희가 삼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네. 뭐 이용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위기 상황에서도 위기의 강한 모습을 보여준 건 우리 벤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예, 어쨌건 지금은 스타트업들에게는 매우 추운 겨울이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고요. 금방 봄이 찾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앞으로 많은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유창희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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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